그냥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죠. 그냥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아닌데 너무 원망스럽고 그냥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냥 아버지가 좀 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옆에서 같이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다. 그냥 아버지가 좀 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옆에서 같이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들이어서 뭐 시작했다? 절대 이 아들이어서 13년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가족이니까 해야지,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막 쏟아붓고 그냥 제일 가치 낮은 노동하고 있어 라고 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사회에, 혹은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곁에 있었던 거죠. 계속 매 순간이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당했던 건 정말 이렇게 아프다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이렇게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나? 복지 신청하는데 맨날 자산 조사 당하고 신청 거부 당하고 막 친척들한테 혹은 모르는 사람한테 연대보증 서달라고 하고 막 이 부탁을 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진짜 저를 압도할 만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중심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의 불평등, 여러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 보면 의료 욕구하고 생계비 욕구가 엄청 큰데 내가 돌봄을 하는 시간 동안 뭔가 경제적으로 환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는 이상 내가 계층을 계속 하락하는 위치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돌봄 수당을 준다거나 혹은 돌봄 연금을 준다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면 민간 사업자 비율이 99%잖아요. 근데 99%되고 공공이 직영해서 하는 게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돌봄을 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2015년에 이제 개호 이직 제로라는 게 정부 정책으로 아예 선언이 됐단 말이죠. 개호라는 게 이제 간병이에요. 간병 때문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걸 제로로 만들자.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 사실 이런 선언이 필요하죠. 한 번에 알려주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공무원조차도 다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요양 등급 받으려고 하면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하라 그러고, 또 갔더니 진단서 떼오라 그러고, 뭐 진단서 떼오려면 검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치매 지원 받으려고 하니까 치매 안심센터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나 식사 지원 같은 거 가능한지 보려고 하니까 주민센터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위기 상황에 긴급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구청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누가 다 해요? 복지 분권이라 그러거든요. 복지의 지역 재량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진짜 클리어하게 해결돼요. 보호자가 가족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보호자가 뭐다라는 것은 의료법에 정의되어 있지만, 그래서 가족이 해야 된다는 건 아무런 정의도 없어요. 근데 모든 보호자가 뭐 의료 정보를 하거나 시술 사인을 하거나 환자가 입원할 때조차도 가족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중심의 그냥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만들어진 보호자 문화,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부터 좀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금처럼 경증에 일부 병원에만 시행되고 경증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일본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진짜 전 병원에 다 시행한단 말이죠. 간병살인을 진짜 막으려고. 근데 한국처럼 간병살인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기마다 맨날 터지는 나라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 정도로 안 하고
개별적인 가족의 문제로만 이렇게 환원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 병원으로 확대하고 간병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합의가 필요하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래픽 노블을 보면 부모님이 아픈 상황에 돌봄 노동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서비스를 뭐가 좋을 것 같다,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취약해졌을 때 이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족 혹은 친밀한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가족 보호자는 간병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매니저 혹은 동료 시민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어쨌든 돌봄의 상태가 됐을 때 편히 갈 수 있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공간은 정말 필요하죠. 그 모델 중에 하나는 아주 오래된 영국의 이제 케어러스 UK, 그래서 돌봄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입법도 하고 이슈 페이퍼도 내고 당사자들 모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케어러 주간이라고 해서 주간 행사나 축제들도 계속 열고 하는 그런 이해대면 단체가 가장 필요하죠. 정식 명칭은 돌봄 청년 커뮤니티 애인분이고, 그냥 제가 이제 처음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책을 냈을 때 사실 그 책 내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영케어러 없다 이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책 내니까 나도 영케어러입니다, 나도 영케어러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하면서 정부 정책 제안도 해보고 하다가 우리가 좀 자조모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자조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혹은 공공기관에 가서 겪었던 어떤 부당한 것들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하는 꿈, 영케어러의 아이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빨리 영케어러 당사자들이 더 많이 활동가들이 해서 제가 잊혀지는 게 제일 꿈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냥 작가이고 싶고 그냥 창작자이고 싶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사회활동가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 만들려면 더 많은 영케어러 당사자 활동가들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더 풍부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네.